입니다. 나폴레옹 가문의 나폴레옹 가문의 수석 시종이었던 콩스탕은 조세핀과 당구를 치는 일이 많았다. 콩스탕은 나폴레옹의 사생활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조금 더 잘 쳤지만 그녀가 항상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비길 데 없이 즐거워했다. 콩스탕으로부터 절대로 변함없을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의 고객이나 연인이나 남편, 아내가 혹시라도 우리와 논쟁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무조건 그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야. 이게 참 현실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맞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부처는 말했다. 미움으로는 절대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다. 오해는 절대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령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재주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하며 문제를 보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미움으로는 절대로 미움을 끝낼 수 없고 이 미움을 끝내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눈으로 사랑이 답이다. 우리 늘 얘기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하며 문제를 보겠다는 욕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해주고 문제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주겠다라는 욕망까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조금만 더 볼게요. 링컨은 한때 한 육군 장교를 야단쳤는데 그가 동료와 격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링컨은 말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개인적 논쟁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하물며 감정이 상하고 자제력을 잃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여유는 더더욱 없다. 당신과 상대가 거의 비슷하게 옳다면 아무리 큰 건이라도 양보하라. 당신이 분명히 옳더라도 사소한 건이면 그냥 양보하라. 길에 대한 권리를 놓고 개와 다투다가 물리느니 그냥 개에게 길을 내주는 편이 더 낫다. 개를 죽여봐야 물린 상처가 저절로 낫지도 않는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요 한 페이지 안에서도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괜히 묻지도 않았는데 가서 지적해주고, 어, 궁금하지도 않은데 가서 답을 알려주려고 내가 아는 척을 해주고, 참 너무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잘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이러한 실수들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접고 또 접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씩 개에 물려서 개를 죽여봤자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냥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가 더 빛나 보일 수 있도록 그냥 그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함께 사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이기고 파트너를 길을 죽이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요. 2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분량이 많은데 여러분 끝나고 읽으셔도 되니까 198페이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1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반복되는 어떠한 내용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카네기가 우리한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비난하지 마라.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거를 꼬집지 마라. 그래봐야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처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을 때 루즈벨트가 모든 경우에서 75% 정도만 오를 수 있다면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기대치에 달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의 기대치가 그 정도라면 당신과 나는 어느 정도이겠는가? 55% 정도만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도 당신은 월스트리트로 가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고 요트를 사고 꿈에 그리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55%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표정으로, 억양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지성, 판단력, 자부심, 자존심의 일격을 날린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일격을 받아치고 싶을 뿐 그 일격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일격을 날린 다음 당신이 플라톤과 칸트의 논리를 들이대 보았자 그의 의견을 바꿀 수는 없다. 이미 당신은 그의 감정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더 증명해 보이려고 우리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오해야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오히려 자기가 더 맞다라는 걸 증명해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한 다음에는 그 어떤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맞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든 말든 내 말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하고 싶은 틀렸다라는 거를 꼬집어 주고 인정만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요트를 탈 수 있고 꿈에 그리던 여성과 결혼도 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저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실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아 내가 틀렸다.'라고 저는 정말 잘 꼬집고 잘 지적하고 잘 얘기하는 지금도 정말 이 루즈벨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55% 정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소득을 받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5%는 제 표정이나 제 어떠한 말투나 제 어떠한 제스처에서 '저 사람이 그게 아닌데.'라고 이렇게 뭔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하게 되는 것을 제 스스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파트너와 스폰서와의 관계에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파트너로서 잘한다고 인정만 해 주면 되는데 왜 나는 인정 안 해 주냐고. 저는 왜 인정 안 해 주냐고. 사장님들의 파트너 저도 파트너인데 왜 저분만 인정해 주고 나는 인정을 안 해 주냐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유치원, 초등학교도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미 감정이 상해 버린 거죠. 그럴 때 참 많이 답답하고 언제까지 나도 참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왜 참아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사장님 참으면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요."라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았다면 전 아마 지금 여전히 유지 못하는 PD이거나 여전히 정말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업자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그나마 참고
55%만 55% 이상의 어떠한 절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고, 아직도 여러분 희망적인 건 저 역시 100%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말 괜히 해 가지고 집에 오면서 내내 제 허벅지를 치면서 '아 그 말을 왜 했을까.'라고 후회할 때가 저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162 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가르치지 않는 척 가르쳐야 한다. 그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그가 잊은 것이라고 생각하자." "사장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아마 깜빡 잊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능력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163 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당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마주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논쟁은 중단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처럼 공정하고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혹시 어떠한 잘못을 했거나 정말 뭔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장님 마음을 너무 많이 다치게 했어요. 제가 진짜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라든가 아니면 "사장님 제가 그게 맞는 줄 알고 사장님 어저께 내가 바닥바닥 우겼어요. 근데 사장님 의견도 맞다라는 걸 제가 밤새 생각해 보니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 어떠한 나의 잘못을 너무 쿨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거기에다 대고 "맞아요. 사장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라고 인정을 쉽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맨하테크 하면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나고 카네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아 아주 똑똑한 거보다 약간 좀 모자란 게 좋겠다.' 약간 좀 약간 좀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잘해도 좀 못하는 척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어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알아도 쪼끔 못하는 것처럼 제품 강의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좀 못하는 것처럼 사장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난 맨날 틀려. 촉수가 10만 개인데 맨날 나는 1000 개라고 얘기하고 맨날 나는 좀 이렇게 숫자에 약해."라고 하면 뭔가 본인이 저를 좀 보호해 주려고 하고 '내가 더 잘한다.'라고. 실제로 여러분 저는 좀 약간 그런 숫자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서 정말 맨날 틀려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파트너들이 그거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아 우리 스폰서는 이 부분에 좀 약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할 때 훨씬 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7 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벤저민 플랭클린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요, 누구보다 논쟁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오랜 친구가 벤저민 플랭클린이 실수나 저지르고 다니는 젊은이였던 어느 날 퀘이커교 신도였던 오랜 친구 한 명이 그를 불러내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진실을 주었다고 한다. "벤저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네 의견에는 너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 내 의견은 다른 사람들 형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네 의견에 관심이 없지. 네 친구들은 네가 없을 때 더 즐거워해. 너도 다른 사람들이 네가 내게 말을 붙이려 들지 않는 걸 알잖아. 정말이야. 아무도 그러려 들지 않아.
그러려고 해봐야 결국 불편하고 힘든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는 아마도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란 참 보잘것없는데도 말이지. 여러분, 진짜 이 친구도 참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콕콕 찍어서 바늘로 정말 아픈 데를 콕콕 찍어서 얘기하는 정말 논쟁을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저민은 이러한 어떠한 친구의 말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벤저민 플랭클린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진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168 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프랭클린은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는 당장 무례하고 고집 부리는 태도를 버리기로 했다. 다음은 플랭클린의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행동과 말을 삼가하기로 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말들도 삼가하기로 했다. 심지어 내 의견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나 표현도 하지 않으려 했다. 예를 들어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등등의 말은 피했다. 그 대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와 같은 말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반박하고 그의 주장에 조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즐거움을 내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내가 맞다라는 거, 너가 틀렸다라는 거를 꼬집어 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을 다 참았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존경하는 플랭클린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 원래 잘났고 원래 공자와 같고 원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 무료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백하자면 3년 전에도 또 2년 전에도 10년 전에는 더 형편없었던 벤저민 플랭클린의 친구보다도 더 정말 독설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그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콕콕 그렇게 바늘과 같은 그런 멘트를 날렸던 저 역시 사람이고요. 지금도 가끔은 남편과 싸울 때 아니면 정말 파트너가 못 알아들을 때는 저도 역시 지금도 이 부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봤자 아무것도 좋을 게 없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해 주고요. 3 장에서도 틀렸다면 그냥 쿨하게 인정해라. 그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어떠한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뒷페이지 우리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 194 페이지에 해와 바람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어렸을 때 동화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해와 바람은 누가 더 강한지 언쟁을 했죠. 바람은 그 외투를 벗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센 바람, 더 강한 바람을 아무리 보냈어도 이 사람은 더 외투를 더 잠그고 꽁꽁 에어매어서 외투를 벗길 수 없었죠. 하지만 해는 어때요? 쨍쨍 바람이 잠깐 힘든 사이에 쨍쨍 비추었더니 결국은 더우니까 외투를 벗었다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을 주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떠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내가 때로는 져주고, 내가 조금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오히려 그가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저를 스폰서로 인정을 안 해줘요. 아니면 저한테 자꾸 협박해요. 아니면 저를 안 도와준다고 협박해요. 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진짜 유치원인가 여기가 초등학교인가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어른들도 결국은 인정 욕구에 목매어 있고 굉장히 갈급하다라는 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이 더 뭔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을 올려줬을 때 우리가 더 멋진,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요. 하나 제가 많이 저질렀던 실수인데요.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어떠한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짜증 마이크가 꺼졌어요, 선생님. 네, 가장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감정 쓰레기통을 밖에서 파트너들하고 스폰서들하고 아니면 고객들하고 일어났던 어떠한 상황들을 어떤 분은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아니면 내 아이들에게 아니면 정말 나를 보물처럼 키워줬던 엄마 부모님에게 이렇게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받았던 스트레스, 아이들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남편이나 애들, 자기 새끼들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자기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밖에 나와서 그걸 파트너들에게, 스폰서에게 오만 짜증을 다 내고, 그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리더로서 멋진 SO로서 SO를 만들어내는 SO로서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할 말을 참으면서 좋은 말만 해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쁜 말, 상대가 쌀 한 톨만큼이라도 기분이 이거는 상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조심하고 정말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말들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관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 또 육체의 건강까지, 정신의 건강을 얻었으니까 육체의 건강까지 얻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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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